충청북도가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발표에 따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6,98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발표에 따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6종의 영업 금지 시간을 2시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시설로 관리하던 PC방은 중위험 시설로 하향하되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홍보관 등 특정 시설에서 다중이 집합해 설명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대비 충북의 산단 면적 비중이 7.1%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동시에 통과했습니다. 두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은 각각 2.34와 1.68을 기록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오송 충주 국가산업단지는 총 면적 272만 평에 총사업비 4조 원 규모로 1997년 오송생명 국가과학산업단지 지정 이후 23년 만에 국가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우선 전체 6.75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총 사업비 3조 3,9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역시 전체 규모 2.24제곱킬로미터로 총 사업비 5,662억 원입니다. 1997년 오송생명과학 국가산단 지정 이후 23년 만에 최대 규모 예타 통과입니다. 이로써 전국 대비 충북의 산단 면적 비중도 6.5%에서 7.1%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기존 오송 1, 2산단, 제천 바이오밸리, 옥천 의료기기 산단과 더불어 총 33만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대단위 바이오 산단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조성될 두 국가산단의 경제 파급 효과는 건설 단계에서만 생산 유발 1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6천억 원입니다. 또한 취업 유발 14,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산단 절차 간소화법에 따라 단지 조성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입니다. 준공 목표 시기는 2030년입니다. 충청북도는 국내의 바이오 기업을 오송과 충주로 대거 유치해 충청북도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6,98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93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 6,592억 원입니다. 특히 개선복구 사업으로 2,171억 원을 확보해 항구적인 수해 피해 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정부의 피해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도는 사업별 수해복구 TF를 구성해 수해복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0년 제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앙공모에 충북 4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전국 최다 지역 선정의 쾌거와 더불어 국비 228억 원의 재생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제천 역세권 거점 연계 뉴딜 사업과 충주 단월동 인정사업, 영동읍 인정사업 등 총 4곳입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여러 쇠퇴 지역이 공모에 선정돼 도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는 충북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전문가 자문과 토론을 통해 자동차 산업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도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핵심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소기업 핵심 특화 분야를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의 2개의 콜로세움 건립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2개의 콜로세움은 청주 오송 실내 다목적 체육관과 충주 전통무예 진흥시설로 도는 높은 잠재력과 문화적 특성을 두 건축물에 담을 계획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보고회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충북이 현대스포츠에서부터 전통무예까지 아우르는 체육시설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소방청, 서울대병원, 음성군, 진천군과 함께 충북 혁신도시에 건립될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국립소방병원의 설계 및 전문 기술, 인력, 재정 지원 등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국립소방병원은 총 사업 예산 약 1,40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종합병원급으로 현재 기본 설계 중이며 내년에 실시 설계 후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원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주식회사 HM파트너스, 주식회사 LCC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와 군은 기업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두 기업은 투자 이행 및 투자 규모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자재 구매와 지역민 우선 채용 등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HM파트너스는 음성에 제2의 물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주식회사 LCC는 제5공장을 준공하고 대량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의료기기 산업 미래 발전 방향 모색과 도내 의료기기 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0 의료기기 산업 정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의료기기 관련 기관, 업체, 병원 등이 참석해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도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돕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도는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의 취약계층 여부와 참여 연차 및 계속고용 여부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98만 4,030원에 30%에서 90%를 지원합니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고자 11개 시군에서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도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1차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 세트입니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포장검사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 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월부터 북방철새의 유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한 사전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도는 이달부터 방역대책 상황실을 조기 운영하고 방역 취약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특별 점검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철새 도래지와 소규모 가금농장, 전통시장 등에 대해선 AI 바이러스의 순환 감염을 차단하고자 소독 등의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의 국내선 수요가 코로나19 재확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공항 이용객은 21만 6,594명으로 지난 7월보다 2만 2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와 청주공항이 당분간 국제선 운항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해 국내선 이용객 유지에 힘쓴 결과로 보여집니다. CBI 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